10월 10일 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북한 노동당 창건일로 북한이 핵 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까 우려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 10시부터는 미국 대선 후보 2차 TV 토론이 열리고 있는데요. 자, 이 트럼프가 한 10여 년 전에 이 방송에 출연하면서 방송 진행자와 나눈 음담 패설이 동영상 테이프가 워싱턴 포스트에 의해서 공개되었습니다. 트럼프는 당시에 한 드라마에 잠깐 카메오로 출연하기 위해서 이 드라마 촬영장으로 가는 도중에 이 방송 연예 프로, 우리 같으면 연예가 중계와 같은 그런 프로에 출연했는데요. 그때 이제 진행자 빌리 부시하고 객적은 농담을 한 내용들이 터졌습니다. 근데 그게 동영상이 터져가지고요. 지금 시끄러운 상태인데 오늘 아침에 한국 신문들은 트럼프 사실상 끝났다.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 구역질 난다. 하원 의장 구역질 난다. 맥케인도 트럼프 안 찍겠다. 미국의 30여 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지지를 거부한다. 그래서 이 유부녀를 갖다가 놓고 음담 패설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비판도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사퇴해라 해서 트럼프는 못하겠다.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자, 이 트럼프가 완전히 끝난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완전히 끝났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역대 최악의 추악한 미국 대선, 이 싸움은 미친놈과 나쁜 년의 대결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방송에서 이런 비하적인 발언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를 하세요. 그 이해가 안 되는 정도의 분들은 제 방송을 보지 말길 바랍니다. 제가 공중파도 아니고 케이블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제 판단하에, 제 경영 책임하에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이 방송에서 제가 필요할 때 욕 좀 하기로 쓰니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불편한 분들은 이쁜 잘생긴 앵커들이 나와서 반듯한 말만 하는 공중파나 종편이나 케이블을 보십시오. 저는 그 방송에서 하고자 하는 거와 제가 방송을 하는 의미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니까요. 제 방송에서 이것저것 너무 많이 요구하지 마시고요. 제가 하는 쟁점만 이해를 하길 바라고, 제 방송에서 저를 무슨 귀를 들으려고 엊그제 김성진 원장하고 좀 비스듬하게 누워서 기대어서 방송했다 뭘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기대어서 할 수 있죠. 뭐가 문제입니까? 이건 제 방송입니다. 불편하신 분들만 안 보시면 됩니다. 제가 누구 다 만족시키고 제가 국민 세금이나 국민 시청료로 방송하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기업들 광고 받아서 방송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차이를 오해를 하시는데요. 그건 절대적으로 제 방송이 무엇 때문에 하는가를 이해 못하는 분이니까 저도 그런 분이 보는 게 불쾌합니다. 말이 좀 빗나갔는데요. 저는 현재 미국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어떤 논란에 있어서, 자, 엊그제 힐러리가 골드만삭스에 가서 2억 5천 3억씩 받고 한 기존의 자기의 유세 때 이야기한 샌더스의 입장을 받아들이겠다라면서 이야기한 내용과 완전히 다른, 한마디로 친월가 또 친자유무역, 그리고 가진 자들이나 성공한 자에 대한 국민의 편견, 그리고 자기는 부유한 층에 와 있어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는요, 그야말로 정말 남자들끼리 시시덕거리는, 물론 그런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 미국 대통령을 될 자격이 있나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미 10명도 넘는 여자들을 히히닥거리고 시시덕거린 게 아니라, 음담 패설을 한 게 아니라 실제 행동에 옮겨서 흑인 아들까지 있다라는 빌 클린턴, 백악관에서 성적인 행위까지 한 백악관 인턴과 빌 클린턴과 비교했을 때, 그리고 빌 클린턴의 그런 의혹들을 갖다가 자신의 정치적 야욕 때문에 덮어주고, 그러면서 두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였던 미국의 어떤 공적인 지위를 이용한 축제,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이메일, 비밀 이메일, 개인 이메일, 그리고 그걸 숨기기 위한
또 이 거짓 증언, FBI 수사 등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의 국무장관의 지위를 이용한, 한마디로 빌 클린턴 재단에 돈을 낸 청탁한 사람에 대한 이 청탁 봐주기, 이런 부분과 비교했을 때 트럼프의 이런 엄담패설이 행동에 옮기지 못한, 그야말로 말로만 떠드는 미수범과 그걸 행동에 옮긴 사람을 갖다가 옹호하고, 그리고 동업자로서 같이 지내고 있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덮기 위해서 증거 인멸을 한 힐러리와 이렇게 비교할 때 누가 더 나쁜 것이냐, 저는 웃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요, 힐러리가요, 이 볼드만 삭스에서 한 내용이 터지면 세상이 시끄러워질 거라 했는데, 트럼프의 엄담패설만 보도하지 힐러리가 지한테 돈 2억 5천 3억 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그 사람들을 빨아대면서 미국 국민들을 한마디로 배신했는가에 대해서는 보도하는 언론들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지켜보고 계신 것이요, 이 민주주의가 가장 앞섰다라는 미국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보도하는 한국의 언론의 자세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끝난 것인가? 지금 이번에 트럼프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사람들, 핑계가 없어서 트럼프를 끌어내리지 못했지 항상 끌어내리려고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핑계가 생기고 트럼프가 혹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지지를 철회한다고 나섰는데요. 자, 이번에 이 공개된 그 미국 MBC 방송의 연예 프로 액세스 할리우드 제작진이 대형 버스에 트럼프를 태우고 이 트럼프가 출연할 드라마 이 촬영장까지 가던 중에 녹음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예가 중계 같은 데 보면 리무진 같은 데 연예인을 태우고 이동하면서 뭐 주고받는, 근데 그건 촬영 중인데 이건 촬영이 안 된, 한마디로 촬영과 관계없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미리 채워놓은 이 마이크, 핀 마이크에 대고 그냥 방송이 아닌 농담을 진행자와 둘이서 한 겁니다. 자, 여기에 이 진행자였던 빌리 부시라는 사람은요, 부시 대통령, 이 W 부시 전 대통령의 사촌입니다. W 부시 일가가 트럼프 당선을 지극히 끓이면서 사실상 그 자녀들도 이 힐러리를 지지하는 것처럼 W 부시의 자녀들도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데요. 결국 부시 집안의 트럼프에 대한 적대감이 이런 공작으로 결정적일 때 나왔다고 보고요. 부인 멜라니아는 트럼프 발언이 용서할 수도 없고 자기한테도 모욕적이지만, 그래서 이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서 트럼프가 사과한 것을 받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이 TV 토론에서요, 제일 첫머리에 두 사람이 악수를 하지 않은 채 첫 주제가 결국은 성추문을 서로 주고받았는데요. 아침에 보면 트럼프는 음담패설에 대해 탈의실에서나 주고받을 개인적인 농담인데 가족과 국민들에게 사과한다, 그러면서 여성을 존중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음담패설에서 나온 여성의 동의 없이 키스를 하거나 몸을 더듬었다라는 발언에 대해 그런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트럼프는 빌 클린턴의 과거 섹스 스캔들을 겨냥해서 내가 한 것은 말이었지만 그가 한 것은 실행에 옮긴 행동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나라 정치 역사상 여성을 그렇게 학대한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이 힐러리 당신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지만 클린턴은 여성들을 학대했고 힐러리 클린턴은 그 여성들을 악의적으로 공격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미국의 대선이요, 이제 아랫도리 문제로 지저분해지고 있는데, 오늘 이 2차 토론을 1시간 앞두고 인근 호텔에서는 빌 클린턴의 성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들과 트럼프가 같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 이 포시전 호텔에서요 열렸는데, 이 빌 클린턴이 성추행을 했다라고 제기한 여성 3명인데요. 한 명은 아칸소 주지사 재임 시절인 91년 주정부 직원으로 일하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폴라 존스, 다른 한 명은 78년 아칸소 양로원에서 강간당했다고 주장한 호아니타 브로아들리, 90년대 백악관 직원으로 성추행 혐의를 제기한 캐서린 윌리,
그리고 93년 12세의 나이로 강간당한 KT 셀튼 등입니다. 이들 중 3명은 빌 클린턴으로부터 이 수행을 직접 당했거나 성폭행을 당했다 주장하는 사람이고, 나머지 1명은 힐러리가 변호사로서 성추행 관련해서 이렇게 맡았을 때 자신을 갖다가 비웃고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4명은 이 기자회견에만 간 게 아니라 이 토론회에 가서도 앉아 있었습니다. 한편 트럼프는 힐러리의 이메일 스캔들에 대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법무장관에게 특별검사를 지명해서 당신의 상황을 정밀히 조사할 거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거짓말과 속임수가 있었던 적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힐러리는 트럼프와 같은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 법을 책임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이렇게 말했고, 트럼프는 그럴 경우 당신은 감옥에 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대받았습니다. 자, 반면 힐러리는 녹음 파일과 관련해서 트럼프는 그 비디오가 자신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걸 들은 사람은 트럼프를 그대로 표시해 주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트럼프는 선거기간 내내 여성을 모욕했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메일 해킹에 대해서 러시아가 배후로 지목된 것에 대해서 힐러리는 러시아가 트럼프를 돕기 위해서 했다고, 트럼프는 러시아로부터 빌린 돈도 없고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두 후보는 오늘 이것뿐만 아니라 오바마 케어 문제, IS 격퇴 문제, 미국의 법인세나 세금 인하 문제 등,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최근에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경제 정책에 관한 문제 등 많은 내용을 주고받았습니다. 자, 미국 공화당 일각에서 트럼프 사퇴를 해야 된다 하고 있지만 후보가 죽거나 자진 사퇴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할 방법이 별로 없다라고 합니다. 이 미국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사망 또는 자진 사퇴가 아니면 후보를 바꿀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당규에는 그 외라는 표현이 있지만은 후보가 불구가 된 경우처럼 극단적인 상황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보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 건너간 이야기고요. 자, 오늘 러시아 해킹에 대한 이 이야기들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결국은 오바마 정부나 힐러리가 러시아가 이 힐러리나 민주당 전국위원회의 이메일을 해킹해서 그걸 갖다가 던져줬다. 어산지한테 던져주고 어산지가 폭로해서 결국 힐러리를 갖다가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그 배후에는 러시아가 있고 러시아와는 트럼프가 친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겠죠. 실제로 지난번에 위키리크스가 민주당 전국위원회 고위급 인사들이나 힐러리 캠프의 이 이메일을 갖다가 공개했는데 거기에는 이 샌더스를 죽이기 위한 공작이 있었다는 것이 폭로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아마 트럼프가 이 이야기를 갖다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토론에서요. 저도 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보고 그걸 다 봐라, 왜 안 보냐, 이런 중계를 하는 사람이 그걸 안 보면 되냐 하는데요. 저는 뭐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얼추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보면서 어떤 말이 나왔는가만 체크했지 사실 그걸 다 볼 만큼 한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지저분한 혓바닥 농담이나 허리 아래 문제가 화제가 되고 있는 사이에 진짜 중요한 문제가 터졌는데도 간과되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에도 한 106군데 나고 기사화가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이걸 보도한 언론도 하나도 없는데요. 정말 한국 언론도 썩었고 미국 언론도 썩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힐러리의 친월가 발언이 폭로가 드디어 되었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몇 번을 이야기를 했죠. 트럼프가 어떤 형태로든 이 힐러리가 골드만삭스 등에서 했던 강연 내용을 공개하는 가능성이 있다. 안 그러면 위키리크스나 이런 데서 터져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된다면 힐러리가 유세 때 하고 다닌 이야기나 샌더스 지지를 받기 위해서 했던 반월가 그리고 반자유무역 또 자신의 어떤 계급적인 문제에 대한 언급 이런 것들이 다 거짓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제가 힐러리 부부가 백수십억을 빚을 지고 백악관에서 나왔는데 지금 수백억대의 부자가 되어 있다고 말을 하고 호화별장이니 호화생활이니를 즐기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실히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자, 이 부분이 저는
머지않아서 미국 국민들에게 공유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키리크스가요, 힐러리 선거운동 본부장 존 포데스타의 이메일을 해킹해서 힐러리가 한사코 공개를 거부해온 골드만삭스 강령문 요지를 갖다가 폭로를 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날 했는데요. 힐러리는 골드만삭스에 대한 강연의 대가로 1회에 2억 5천만 원을 받는 등 월가와의 끈끈한 유착을 보여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약점으로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2013년 한 강연에서 힐러리는 내 꿈은 미주 대륙 전체를 묶는 공동시장의 국경을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힐러리가 미시건 경선에서 지난 3월 예상을 뒤엎고 버니 샌더스에게 패배했을 때 전격적으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반대 입장을 밝히는 것과 완전히 배치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힐러리는 지기 전까지, 미시간 지기 전까지 미국 국민들의 여론이 반자유무역으로 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을 지지를 해왔죠. 왜 자유무역을 지지하는가? 미국의 월가나 다국적 기업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자유무역으로 돈을 벌고 미국의 노동자나 서민층들은 그걸로 가난해지는데 힐러리는 돈 많은 사람의 편에 섰기 때문에 지지를 했습니다. 또 힐러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워싱턴 정가와 월가 엘리트에 대한 대중적인 분노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가족들은 부가 점점 늘어나면서 이러한 중산층의 고투에 대해 솔직히 좀 동떨어진 느낌을 갖게 됐다. 이 말은 뭔가 우리는 이미 부자라서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그렇게 월가를 점령하라니 월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좀 이해가 안 간다 이 소리죠. 자, 이는 클린턴이 경선 때 샌더스와 경쟁하면서 조작된 게임에 대한, 이 말은 뭔가 하면 정부와 월가가 짜고 이렇게 미국의 경제정책이나 제 금융정책을 펼치고 금융위기를 수습하는 데 대해서 서민들의 분노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데 대한 것과 완전히 180도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또 힐러리는 2013년 골드만삭스 최고 경영자 로이드 블랭크 파인과 대화에서 금융위기 이후 월가 재력가들이나 부자들이 공직을 맡는 데 대해서 거부감을 표현하는 분위기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는데요. 즉 미국 국민들이 왜 월가 있다 나와가지고 미국의 재무장관하고 미국의 FRB 의장을 하고 이런 걸 하느냐, 그리고 미국 정부의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그리고 부자들이 왜 대사도 사고 장관도 들어가고 이런 게 옳으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특히 공직을 맡기 위해 자식의 주식을 매도하도록 하는 월가 규제 법들에 대해 매우 부담스럽고 불필요한 조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식을 가진 채 정치를 하면 안철수 안내 주식 문제 좀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블라인드 트러스트라고 해가지고 백지 신탁을 하게 돼 있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가지고 정치를 못하게 하는 부분, 즉 백지로 매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백지로 위임을 해서 거기서 알아서 운용하도록 해라는 부분에 대해서 힐러리는 그것도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나아가 어떤 산업에 대해 그 누구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그 업체 종사자들이라면서, 이 말을 그러면 미국의 월가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월가 이 상류 이 지배층들, 즉 월가의 주요 임원들이 제일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월가 규제 법안 작성에 월가 인사들이 참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미친 여자 아닙니까? 힐러리는 경선 과정에서 태도를 돌변해서 어떤 금융기관도 너무 커서 도산할 수 없는 곳이 없다. 이 말은 미국의 금융위기가 되었을 때 too big to fail, 너무 거대한 거는 죽지 않는다. 즉 큰 회사는 다 살려주고 만만한 이만 버릇을 하나만 두들겨 잡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마불사, 즉 아무리 크게 사고를 쳐도 정부가 다 살려주더라.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의 비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힐러리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 어떠한 CEO도 너무 강력하다고 감옥에 가지 말란 법은 없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힐러리는 경선 과정에서는 큰 월가 금융사라도 다 문을 닫을 수 있고 또 그 CEO도 깜빵에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죠.
또 골드만삭스 직원들에 대한 강연에서 미국의 시스템이 2008년 금융위기를 초래했다는 주장은 사태를 과도하게 단순하게 보는 것이고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오도하고 정치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규제나 장벽을 쌓지 않고 또 솔직히 말하면 대리인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과도한 보상을 갖다가 이 CEO나 사장들에게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투자은행과 그림자 금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 벽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어난 일들을 갖고 너무 서민이나 중산층의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사회보장연금 수령 연령을 높이려는 오바마의 정책에 대해서도 칭찬을 했습니다. 미국에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갖다가 수령 연령을 올리는 오바마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죠. 이 발췌록은 힐러리 본부가 만일의 경우 강연이 공개되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 가장 문제되는 부분을 자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경선이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 1월 만든 겁니다. 지가 하도 돈 받고 그렇게 많이 떠들고 다녀서 그런 문제가 터져 놓으면 어떻게 대처하자라고 해서 문제가 된 부분을 발췌해 놓은 1월달 경선 시작되기 전 1월달에 문건이 해킹당한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 발췌록이 공개됐다면 힐러리에게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다 라고 평가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샌더스가 대통령 됐을 거라는 거죠. 자, 힐러리 부부는 빌 클린턴이 대통령에서 퇴임한 2001년 이후 1억 2천만 달러, 1335억 5천만 원을 월가 등 금융기관 강연의 명목으로 벌어들였는데요. 민주당 샌더스는 당시 힐러리의 강연문 공개를 주장하면서 연설 한 번에 2억 5천만 원을 받았다면 아주 멋진 연설일 건데 그런 훌륭한 강연문은 국민과 함께 공개돼야 된다라고 말했고 힐러리는 지금까지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백악관이나 민주당 전국위원회나 힐러리 캠프는 이거 다 러시아가 배후에 있고 트럼프 당선을 위해서 국민 짓이다 했는데 자, 위키리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모는 거야말로 신메카시즘이다. 즉 힐러리 캠프가 자신들에 대한 반대 불리한 정보를 공개하는 사람들을 전부 러시아다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힐러리가요, 이게 터져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어산지가 지난 그 일주일 전에 한 개씩 매주 터뜨리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금융에 관한 것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힐러리가 지난주에 이미 확보해 두고 있던 부시 사촌으로부터 확보해 두고 있던 그 영상 메시지 음담 패술 내용을 이렇게 공개를 했어. 한마디로 자신의 월가 상류층을 빨아대는 이런 발언들을 덮으려고 했다고 봅니다. 자, 이런 어떤 이 미국의 계급에 관한 또 미국의 정치를 지배하는 사람에 대한 실제로 미국을 뒤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군가에 하는 것을 갖다가 여실히 알려주는 힐러리의 이런 발언하고 성에 관련되는 음담 패설하고가 동시에 터졌을 때 사람들은 성 문제에 더 집착을 하죠. 하지만은 힐러리의 이런 어떤 이 속마음을 노출시킨 강연 내용은 샌더스를 지지했던 젊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힐러리에 대한 환멸을 갖다가 불러올 수 있고요. 결국 트럼프와 힐러리의 이 두 사람의 어떤 문제들이 동시에 터져 놓음으로써 미국 대선이 일반적으로 힐러리한테 유리하게 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이미 두 사람을 지지할 사람들은 각자 자기 뜻을 다 정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거라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지금 힐러리는 트럼프의 음담 패설로 이 모든 것을 덮으려고 하지만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은 힐러리가 유세를 위해 꾸며낸 모습이 완전 사기였다는 것이 이번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내용으로 다 드러났다면서 샌더스와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런 폭로가 있는데도 왜 힐러리를 지지하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